안녕하세요. 사연 누리고입니다. 사연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의 재미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니 꼭 한번 눌러주세요. 이번 사연은 딸아이의 결혼식장을 눈물 바다의 원인이 되었던 저의 사랑하고 존경스러운 남궁님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 남편 서운 씨는 해양구조대원입니다. 푸른 제복을 입고 거친 파도 속으로 뛰어드는 그의 뒷모습은 언제나 제 자랑이었지만 동시에 제 심장을 죄어오는 먹먹함이었습니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와 함께하는 삶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 읽어낼 수 있었던 강한 책임감과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첫 만남은 여름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휴가차 방문한 해변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빛의 속도로 달려와 거친 파도 속으로 몸을 던지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의 움직임은 거침없고 단호했습니다. 몇 분의 사투 끝에 아이는 무사히 구조되었고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되고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낸 그는 주변 사람들의 칭찬에도 불구하고 쑥스러운 듯 살짝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빨리 자신의 임무를 마친 듯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간 시선 끝에는 푸른 제복과 함께 해양구조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가 바로 서운 씨였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들과 함께 활기찬 음악 소리로 가득 찬 해변가의 작은 술집에 갔습니다. 아직 낮에 보았던 서운 씨의 잔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칵테일을 주문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기 구석 테이블에 편안한 캐주얼 차림의 서운 씨가 해양구조대 동료들과 함께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낮에 강렬하고 영웅적인 모습과는 또 다른 소탈하면서도 매력적인 그의 모습에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눈을 마주치자 그도 저를 알아보는 듯 살짝 놀란 표정으로 싱긋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묘한 설렘에 휩싸였죠. 잠시 후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테이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낮에 아이를 구했던 서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른한 술집 분위기와 어우러져 더욱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짧은 인사가 오갔고 그는 곧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날 밤 제 마음은 온통 그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며칠 뒤 휴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기 전 저는 우연히 서운 씨와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혼자 작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의 영웅이 책을 읽는 모습이라니 또 한 번 그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한 듯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다가가자 그는 여전히 수줍은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짧은 대화 끝에 제가 곧 서울로 돌아간다고 말하자 그의 표정에서 아쉬움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럼 제가 커피라도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커피 한 잔의 대화는 2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의 직업에 대한 사명감,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 그리고 의외로 소박하고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그의 취향까지. 깊은 눈빛 속에 숨겨져 있던 그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에게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푸른 바다처럼 깊고 강인했지만 제 눈을 마주할 때는 한없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마음속에는 거친 파도를 잠재우는 듯한 묘한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여름날의 푸른 파도처럼 강렬하고
동시에 잔잔한 설렘을 안겨준 서운 씨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커피숍에서의 만남 이후 저는 일상으로 돌아와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잔상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죠.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가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던 해변 정화 봉사활동 현장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플라스틱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저 멀리서도 유독 눈에 띄는 듬직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에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쪽을 바라봤죠. 어떻게 저기에? 믿을 수 없는 눈으로 바라보니 모래사장 위에 쓰레기를 한참 치우고 있던 그가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시선은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바로 서운 씨였습니다. 은혜 씨, 서운 씨, 여기서 뭘? 그는 해양구조대원으로서 바다 환경 보호에도 관심이 많아 휴무일에 이렇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복을 입었을 때의 강인함과 사복 차림일 때의 편안함, 그리고 봉사 현장에서의 진심 어린 모습까지. 그의 다채로운 면모를 마주할 때마다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가장 빛나는 사람. 자신의 소명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바꾸는 사람. 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운명적인 만남 속에서 저는 서운 씨가 단순히 우연히 스쳐 지나갈 인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발견하고 벅찬 미소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함께 바닷가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반짝이는 모래사장 위에서 우리의 인연은 더욱 단단한 실타래처럼 엮여가고 있었죠. 봉사활동에서의 재회 이후 우리는 더욱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운 씨는 바쁜 업무 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제게 다가왔고 저 또한 그의 헌신적이고 따뜻한 마음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함께 바다를 보며 이야기하고 가끔은 그가 들려주는 아찔한 구조 현장 이야기에 숨을 죽이면서도 그가 얼마나 숭고한 일을 하는지 다시금 깨달았죠. 그의 강인함 속에 숨겨진 여린 마음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순수한 용기.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이었습니다. 몇 달의 만남 동안 우리는 서로의 가치관과 꿈을 공유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서운 씨는 제가 가진 따뜻한 마음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좋아해 주었고, 저는 그의 정의롭고 헌신적인 삶의 자세를 존경했습니다. 불안함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의 옆에 있는 것이 제 운명이라는 확신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위험한 직업이 주는 불안감조차도 그를 더 사랑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의 존재가 제 삶의 가장 큰 의미이자 행복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해변에서 서운 씨가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는 그곳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혜야, 내 삶은 어쩌면 매일 위험과 마주해야 할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내 옆에 있다면 어떤 파도도 헤쳐나갈 용기가 생길 거야. 나 평생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응, 서운 씨. 나도 서운 씨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는 함께 손을 맞잡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파도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저희 두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서운 씨를 소개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도 제 행복을 빌어주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서운 씨의 직업이 해양구조대원이라는 것을 아시자마자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지셨습니다. 해양구조대원이라니. 그 위험천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과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한단 말이냐. 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보이셨고 아버지께서는 격앙된 목소리로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은혜야, 세상에 멀쩡한 직업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매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려 하느냐? 너는 매일같이 노심초사하며 살고 싶으냐?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 혼자 어쩌려고? 부모님의 걱정은 제 행복을 위한 것임을 알지만 저를 믿고 서운 씨를 바라봐 주지 않는 그들의 완강한 태도에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서운 씨와 함께 부모님 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여전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저희의 진심을 보여드리면 마음을 열어주시리라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서운 씨는 예의 바르게 허리 숙여 인사드렸고 부모님께 자신의 비전을 조심스럽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얼굴에는 여전히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서운 씨의 뜻은 알겠네. 하지만 내 딸의 평생이 걸린 문제야. 은혜와 결혼을 하고 싶다면 그 직업부터 바꾸게나. 어머니는 침울한 얼굴로 한숨을 쉬시며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은혜 아빠 말이 맞다, 서운 씨.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는 사고 소식인데 어떻게 내 딸을 그런 위험 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겠니? 혹시라도 사고라도 난다면 은혜는 어쩌라고? 매일 가슴 졸이며 사는 딸을 보고 싶지 않아. 우리가 바라는 건 그저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뿐이야.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저녁이면 집에 돌아오는 그런 평범한 삶 말일세. 서운 씨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굳은 얼굴로 아버지의 말씀을 정중히 받아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만 이 직업은 제게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저의 사명이자 제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일이라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직업도 완벽하게 안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욱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불확실성과 위험성이라는 걸세. 은혜의 남편이 출근해서 밤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은혜가 평생 감당해야 한단 말인가? 혹시라도 사고를 당한다면 은혜는 어린 나이에 홀로 남겨질 수도 있어. 이런 직업을 가진 사위에게 어떻게 내 딸을 믿고 맡기겠나? 미래가 불투명하고 위험천만한 직업을 가진 사위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어머니는 이미 눈물을 훔치고 계셨고 아버지의 표정은 완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에 어린 깊은 그림자를 보며 제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서운 씨의 진심을 봐주지 않는다는 서운함과 한편으로는 저를 향한 걱정과 두려움이 담긴 부모님의 얼굴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서운 씨의 굳건한 눈빛 속에서 저의 미래를 보았기에 부모님의 반대에 흔들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의 결혼 승낙을 받으려던 만남은 결국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아무런 소득 없이 끝이 났고 저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부모님께 연락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운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저와 헤어진 그날 밤부터 줄곧 고민했을 겁니다. 은혜가 부모님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과 자신의 직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강한 신념 사이에서요. 그리고 그는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제가 없는 곳에서 자신 혼자 부모님의 마음을 돌려보기로요. 며칠 뒤 은혜 씨가 해양 구조대 업무로 바빠진 서운 씨를 그리워하며 잠 못 이루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서운 씨는 퇴근 후 저의 부모님 댁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서운 씨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부모님은 놀라셨습니다. 아버지는 싸늘한 표정으로 그를 마주했고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운 씨, 또 무슨 할 이야기가 있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불쾌감이 역력했습니다. 서운 씨는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굳은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은혜 몰래 찾아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저의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차분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두 분의 은혜를 향한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시니 당연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직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와 함께 은혜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서운 씨의 말을 끊으며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여주겠다. 말로만 그래선 아무 소용없네. 자네의 직업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위험한 직업이야. 자네가 사고를 당하면 그 누가 내 딸을 책임진단 말인가? 매일같이 뉴스에서 자네 같은 직업을 가진 이들이 사고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떻게 내가 마음 편히 딸을 내어줄 수 있겠어? 직업의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딸의 불행, 이 두 가지는 나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어머니도 착잡한 표정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서운 씨,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귀하게 자랐어. 이제껏 한 번도 남부럽지 않게 키웠는데 딸의 앞날이 하루하루 불안에 떨게 될 거라 생각하니 어미 된 마음에 피가 마르는 것 같아. 은혜에게 이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서운 씨는 부모님의 굳건한 반대에 눈썹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은 더욱 강한 확신으로 빛났습니다. 제가 어머님, 아버님의 딸을 향한 사랑에 흠집을 낼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은혜를 제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위험이 따르는 직업이지만 저는 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제 자신을 단련하며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외롭지 않도록 늘 옆을 지키겠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은혜의 삶이 불안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표정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하는 딸의 미래에 대한 근심과 고집이 가득했습니다. 서운 씨는 결국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는 듯 깊이 고개를 숙인 채 문을 나섰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는 서운 씨의 뒷모습은 평소처럼 당당했지만 왠지 모르게 한층 더 무거운 책임감이 엿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서운 씨는 부모님의 마음을 열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사랑하는 은혜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결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은혜 씨에게는 비밀로 남겨졌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부모님과 서운 씨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채 저희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부모님께는 죄송하고 서운 씨에게는 미안한 마음으로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서운 씨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일기장이라기보다는 굳은 결심이 담긴 메모에 가까웠습니다. 그곳에는 저 모르게 부모님을 찾아뵙고 용서를 빌고 자신의 의지를 설명했던 날의 기록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혜야,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나는 이 직업을 포기할 수 없지만 너와 함께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험난한 파도도 헤쳐나갈 자신이 있다. 너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나는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지킬 것이다. 저는 그 글을 읽고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위해 홀로 부모님을 찾아가 그렇게 힘들게 고군분투했던 서운 씨의 진심이 너무나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 이상 부모님의 그늘 아래 숨어 부모님의 허락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제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작은 가방 하나에 최소한의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제가 아끼는 책 한 권, 그리고 서운 씨와 찍었던 사진 한 장.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부모님은 이미 깊이 잠들어 계실 터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방문 앞에 한참을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르는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서 묵묵히 저를 지켜주는 서운 씨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확신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뺨을 스쳤지만 제 마음속에는 뜨거운 결심이 차올랐습니다. 서운 씨, 저가요. 서운 씨에게로.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허락 없이 제 사랑을 택해 집을 나와 서운 씨가 기다리는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록 힘든 시작이겠지만 서운 씨와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으며 두렵지만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부모님의 품을 떠나 서운 씨와 새로운 가정을 꾸린 후 저희는 녹록지 않은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못해 서운 씨에게 미안한 마음도 컸고 무엇보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 늘 제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부모님 생각을 하면 눈물이 흘렀지만 곁에 있는 서운 씨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다시금 용기를 얻곤 했습니다. 저희의 신혼집은 단출했습니다. 해양구조대원의 월급은 넉넉지 않았고 저희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퇴근한 서운 씨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저를 위해 늘 웃어주었습니다. 작은 집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소박한 식탁에 마주 앉아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저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가끔은 파도 소리처럼 들려오는 서운 씨의 깊은 한숨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팠지만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는 위험한 바다에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만큼이나 제가 삶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묵묵히 저의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에 그 어떤 어려움도 저희에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입덧이 심해지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쳐다보기 싫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약해진 탓인가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 보았죠. 2줄. 선명한 2줄이 제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이 축복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부모님과의 화해도 아직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하는 걱정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운 씨가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테스트기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이내 저를 와락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혜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의 목소리도 저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둘만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왔던 저희에게 아이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비록 부모님의 허락 없이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이제 저희는 새 식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저희에게 가져다 줄 행복을 상상하니 지난 모든 힘겨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존재는 저희 부부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자 저희가 살아갈 이유이자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 축복이 저희의 길을 밝혀줄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고 저는 진통이 시작되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운 씨는 제가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제 손을 잡고 사랑해, 은혜야. 잘 해낼 거야 라고 속삭이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긴 산고 끝에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이 제 품에 안기는 순간 그 모든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생각지도 못한 얼굴들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놀란 마음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외면한 채 서운 씨가 옆에서 조용히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서운 씨는 부모님의 인기척을 느끼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고 순간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부모님께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제 곁으로 다가와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어쩜 이렇게 예쁠까? 작은 손가락을 아기에게 내미는 어머니의 손길은 더없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서운 씨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고생 많았네. 우리 은혜. 얼마나 아팠나? 서운 씨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정말 잘 참아냈습니다, 아버님. 서운 씨의 얼굴은 저를 보듬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어머니의 지갑에서 낯익은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운 씨가 저 몰래 부모님을 찾아뵙고 자신의 진심을 담아 써보냈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가 은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직업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은혜를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굳건한 맹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운 씨가 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제가 모르는 곳에서 부모님께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며 자신의 진심을 전하려 애썼는지 말입니다. 제 가슴이 먹먹해지고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아기를 안고 있는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허허. 이제 와서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니? 이미 손주까지 태어났는데. 위험한 직업. 여전히 걱정되지만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서운 씨를 바라보며 한숨처럼 말을 이으셨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이제야 알았네. 그래, 은희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사위일세. 앞으로는 은혜랑 은희 두 사람 잘 부탁하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시며 저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은혜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미안하다. 이제는 엄마가 너랑 서운 씨 그리고 은희까지 우리 가족 모두 응원할게. 그들의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걱정과 노여움이 녹아내린 듯 따뜻함과 체념 그리고 새로운 생명에 대한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저 서운 씨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비로소 저희 가족은 진정한 화해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서운 씨의 진심이 한 생명의 탄생과 함께 큰 파도를 넘어 마침내 하나의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완전한 가족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해졌고 어린 은희는 집안의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서운 씨는 사랑하는 딸의 아빠로서 그리고 여전히 헌신적인 해양 구조대원으로서 충실히 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부모님의 걱정은 여전했지만 그 깊은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은희가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생이 되고 그리고 어느덧 교복을 입고 등하교하는 늠름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저희 가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서운 씨는 여전히 굳은 일마다 않고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저와 은희가 그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에 두려움보다는 자랑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늘 영원할 것 같았지만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온 거대한 파도처럼 저희를 덮쳤습니다. 고요하던 봄날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대규모 해상 사고 소식이 뉴스 화면을 뒤덮었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을 태운 여객선이 먼바다에서 전복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치 저의 부모님이 그토록 우려했던 세월호 참사처럼 온 국민의 눈물과 탄식이 쏟아지는 비극이었습니다. 서운 씨는 두말할 필요 없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TV 화면을 통해 구조 작업에 매달리는 수많은 해양 구조대원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못하시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새워 진행된 처절한 구조 작업 끝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지던 와중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은혜 씨 서훈 구조대원. 사고 현장에서 심하게 다쳤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며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저는 중환자실 문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시간 만에 의사가 저에게 한 말은 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서훈 씨는 구조 작업 중 파편에 맞아 머리를 크게 다쳤고 그 여파로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명. 그리고 이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해양 구조대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비보였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절망감. 그리고 한쪽 눈을 잃었다는 비참한 현실. 부모님의 예견이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고등학생 은희에게는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고 이제 막 행복을 찾아가던 저희 가족에게 닥쳐온 이 거대한 시련 앞에서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잃어버린 한쪽 눈처럼 저희 가족의 미래도 한순간에 불투명해진 것만 같았습니다. 서훈 씨의 사고 이후 저희 가정은 말 그대로 폭풍우를 맞은 듯 했습니다. 서훈 씨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왔던 해양 구조대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영웅이었던 그에게 한쪽 눈의 상실과 더 이상 바다로 나설 수 없다는 현실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정신적인 좌절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의 병원비와 계속해서 불어나는 생활고는 저희를 짓눌렀습니다.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서훈 씨는 비록 한쪽 눈을 잃었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밤이 깊은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 그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헤치며 그는 새벽 택배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옮기고 때로는 좁고 어두운 계단을 오르내리는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사고의 후유증으로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가족을 지키겠다는 그의 의지는 그 어떤 피로도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했습니다. 저 역시 서훈 씨에게만 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도 이랬지만 이제는 가장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이곳저곳을 수소문한 끝에 간병인 보조나 청소와 같은 병원 자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에 늦은 밤 퇴근하는 고된 일이었지만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서훈 씨는 치료를 받고 낮에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악물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밤새 택배를 돌고 돌아온 서훈 씨의 손을 잡으며 새벽에 나서는 저의 어깨를 토닥이는 그의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희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 속에서 시작된 힘겨운 결혼 생활은 이제 더욱 혹독한 현실로 다가왔지만 저희는 서로를 더욱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희의 희망이자 빛인 은희는 어느덧 어엿한 숙녀가 되어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은희에게만큼은 이런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훈 씨도 저도 은희에게 항상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희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기를 바라던 저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은희가 조심스러운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좋은 분이 있는데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은희의 남자친구. 부모로서 은희의 삶에 너무나 무관심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죄책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딸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낯선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한 청년이 저희 집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환한 미소와 예의 바른 태도가 인상적인 호감 가는 청년이었습니다. 은희는 옆에서 얼굴을 붉히며 그를 소개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 남자친구 민석이에요. 저 민석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민석 씨는 저희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고, 저와 서운 씨는 은희가 벌써 이렇게 커서 결혼 상대를 데려올 나이가 되었다는 사실에 묘한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순수하고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머릿속에는 부모님이 서운 씨의 직업을 반대했던 기억, 그리고 그로 인해 겪었던 지난날의 힘겨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어떤 삶을 꿈꾸고 있을까? 은희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딸의 행복을 바라는 엄마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살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서운 씨는 어렵게 찾아온 은희의 행복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운 씨는 한쪽 눈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새벽 택배 일을 잠시 접어두고 낮에 은희의 결혼 준비를 돕기 위해 애썼습니다. 저 역시 병원 자bil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은희가 행복한 상견례를 치를 수 있도록 꼼꼼히 음식과 옷차림을 챙겼습니다. 마치 저희 부부의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한을 푸는 것처럼 은희의 상견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오랜만에 연락을 드려 은희의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서운 씨와 저에게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손녀 은희의 결혼 소식에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고 상견례에 기꺼이 참석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저희 가족에게 온전한 기쁨이 찾아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대망의 상견례 당일 저희는 한껏 차려입고 예약된 한정식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서운 씨도 오랜만에 깨끗한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은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정으로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와 서운 씨의 부모님도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테이블에는 정갈한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 반 기대 반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고 10분, 20분. 아무리 기다려도 민석 씨의 부모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석 씨는 연신 시계를 확인하며 안절부절 못했고 계속해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불안하고 싸늘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서운 씨의 텅 빈 한쪽 눈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고 은희의 환했던 얼굴은 점차 창백해져 갔습니다. 결국 민석 씨는 마침내 터져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참으며 저희에게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파도에 휩쓸린 듯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는 깊이 고개 숙인 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간 그의 말은 저희 모두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오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서운 아버님의 한쪽 눈 때문에 장애가 있는 어른을 모시고 살 수는 없다고. 그리고 어머님의 병원 자빌과 아버님의 새벽 택배 일처럼 불안정한 직업과 그런 불투명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은희와 제가 결혼하면 고생이 뻔하다고. 저희 집안이 그런 짐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간 식당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저의 머릿속에는 맑은 종소리 대신 찢어지는 비명 같은 공허함이 가득 찼습니다. 서운 씨는 침묵한 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의 텅 빈 한쪽 눈은 마치 제가 겪어야 할 고통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슬프게 저를 응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민석 씨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듯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서운 씨의 잃어버린 한쪽 눈을 향했습니다. 그동안 숨기려 애썼던 그의 아픔, 그의 상처가 이렇게 가혹한 현실로 되돌아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이미 눈가는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운 씨에게 왔을 때 저의 부모님이 위험한 직업을 가진 사람과는 안 된다며 민석 씨 부모님과 똑같은 말을 했었던 그날이 데자비처럼 다시 찾아온 듯 했습니다. 저는 서운 씨가 영웅이고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의 희생과 헌신이 단 한 번도 후회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애라는 현실의 벽은 저의 사랑으로도 서운 씨의 의지로도 또 저희의 헌신으로도 넘을 수 없는 견고한 철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평생 은희만큼은 이런 아픔을 겪지 않게 하고 싶었는데 결국 제가 겪었던 과거의 고통이 딸에게 되물림되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민석 씨 부모님의 차가운 시선 속에 담긴 저희 가족에 대한 냉대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언어 속에는 가정 형편과 서운 씨의 장애가 얼마나 큰 짐인지 은희가 평생 짊어져야 할 부담으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제 곁에서 은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석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석 씨는 부모님의 잔인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은희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은희야, 나는 상관없어. 나는 정말 내가 아니면 안 돼.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든 나는 너와 결혼할 거야. 내가 어떻게든 부모님을 설득할게. 나를 믿어줘, 은희야. 제발. 그의 목소리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자리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은희를 향한 사랑만큼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저희 앞에서 은희에게 매달리며 어떤 반대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은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민석 씨를 바라보았고 그 장면을 보는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했습니다. 저와 서운 씨가 겪었던 고통이 그대로 은희에게 이어지는 것은 견딜 수 없었지만 민석 씨의 그 간절함 또한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어떤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가 파국으로 끝난 후 저는 은희에게 민석 씨와 헤어지라고 종용했습니다. 딸에게는 저와 같은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서운 씨 역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은희를 찾아와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었고 저희 집으로 찾아와 서운 씨에게 죄송하다며 사죄하고 저희 가족을 인정해달라고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의 집념은 놀라웠습니다. 결국 은희는 민석 씨의 흔들림 없는 사랑에 다시금 마음을 열었고 저와 서운 씨는 딸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민석 씨 부모님께서는 여전히 완강하셨지만 민석 씨가 은희와 결혼하지 못하면 죽어버리겠다는 극단적인 말까지 하자 마침내 한숨을 내쉬며 원하는 대로 하라는 허락 아닌 허락을 내리셨습니다. 민석 씨 부모님의 차가운 태도에 여전히 마음이 아팠지만 저희는 딸의 행복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은희와 민석 씨의 결혼식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은희의 결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운 씨의 팔짱을 낀 은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저는 서운 씨와 나란히 서서 딸의 결혼을 지켜보았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날이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식장에 들어서는 민석 씨의 부모님. 오늘이 비로소 사돈끼리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상견례에도 나오지 않았던 그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서운 씨와 저를 어떻게 대할까?
민석 씨의 부모님은 신랑 대기실 앞에서 민석 씨와 은희가 서 있는 단상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희 가족 모두의 시선은 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민석 씨 어머니가 눈에 띄게 초조한 표정으로 서운 씨를 향해 다가오셨습니다. 서운 씨는 그의 한쪽 눈에 있는 상처를 가리려는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 아버지는 걸음을 멈추더니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사람처럼 서운 씨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의 눈동자는 찢어진 서운 씨의 왼쪽 눈을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충격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민석 씨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서운 씨에게 다가갔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얼굴을, 특히 그 잃어버린 한쪽 눈을 한참이나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차 하얗게 질렸고 이내 온몸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민석 씨 아버지는 서운 씨 앞에서 선생님이 그때 그 구조대원, 우리 민석이를 구해주신 선생님이라니 하는 외마디를 내뱉으며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설마 선생님일 줄은. 그때 모두가 그만하고 빠져나가던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선생님만이 마지막으로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한다며 다시 뛰어드셨지요. 그때 그 포기하지 않는 손에 붙잡혀 살아난 아이가 바로 우리 민석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그 희생이 우리 민석이를 살렸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못할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선생님. 민석 씨 아버지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고 그는 서운 씨의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옆에서 상황을 보다가 남편의 행동에 놀라 서운 씨를 다시 바라보더니 이내 무엇인가를 깨달은 듯 선생님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함께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식장은 순식간에 숙연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저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민석 씨 부모님의 오열 속에서 저의 남편이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그 구조대원이라니? 모두가 포기하려 할 때 마지막으로 구한 사람. 제 마음속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서운 씨가 한쪽 눈을 잃어가면서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조했던 마지막 한 명의 생명이 바로 민석이었다는 것. 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자신의 사명, 그 숭고한 희생이 이렇게 돌고 돌아 다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오랫동안 맺혔던 응어리가 일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민석 씨의 부모님은 서운 씨에게 거듭 용서를 빌었고 이제는 두 사람이 정말 한 가족이 된 것을 온 마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은희와 민석 씨는 감격스러운 눈빛으로 저희 부부와 민석 씨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힘겨운 여정 끝에 드디어 저희는 진정한 축복 속에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서운 씨의 상처가 역설적으로 저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숭고한 흔적이 되어준 순간이었습니다. 제 삶은 마치 거친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는 바다 같았습니다. 20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직 서운 씨의 따뜻한 눈빛 하나만 믿고 뛰어들었던 결혼. 저는 그때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죠. 사랑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현실의 무게가 얼마나 버거운지, 그리고 그 무게가 얼마나 아프게 다가올지. 부모님의 품을 떠나 시작된 저희의 삶은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변변한 결혼식 한 번 올리지 못했고 늘 빠듯한 생활비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서운 씨와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어떤 힘든 순간도 우리 둘만의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밤샘 근무 후 지친 몸으로 돌아오는 서운 씨의 얼굴을 보며 마음 아파했고 새벽길을 나서는 저의 발걸음에도 불안이 가득했지만 저희는 그 속에서도 작고 소박한 행복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은희가 찾아왔을 때 저희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기뻤습니다. 부모님과의 어색했던 관계도 은희의 해맑은 웃음 덕분에 녹아내렸습니다. 딸아이가 가져다 준 온기는 저희 부부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저는 은희에게만큼은 저와 서운 씨가 겪었던 아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늘 안정적이고 평범한 행복을 꿈꾸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또다시 저희를 시험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그 비극은 서운 씨의 삶을 그리고 저희 가족의 삶을 또 한 번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한쪽 눈.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의 강인함과 헌신이 이제는 장애라는 이름으로 저희를 아프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모든 것을 잃은 듯 절망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잃어버린 눈처럼 저희의 미래도 한순간에 암흑으로 변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불안정한 택배일과 병원 잡일로 근근히 이어가던 저희 가정 형편은 딸 은희의 결혼에도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민석 씨 부모님의 차가운 외면. 은희가 상견례장에서 겪었던 그 아픔은 제 과거의 고통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던 부모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석 씨는 은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필사적인 사랑은 저와 서운 씨의 마음을 움직였고 저희는 딸의 행복을 위해 그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은희의 결혼식 날 기적처럼 모든 비밀이 풀렸습니다. 민석 씨 아버님이 서운 씨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무릎 꿇고 오열하던 그 순간 제 남편의 상처가 장애가 아니라 숭고한 희생의 증표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저는 비로소 이 모든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제 남편 서운 씨는 모두가 포기하고 돌아섰던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마지막으로 한 생명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바로 민석이었다는 운명의 장난. 그의 잃어버린 한쪽 눈은 민석 씨의 아버님에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생명의 은인의 얼굴에 새겨진 훈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을 향했던 모든 편견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 저는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에 젖어 서운 씨의 곁에 섰습니다. 아, 사랑하는 부모님. 그토록 위험하다고 불안하다고 만류하셨던 서운 씨의 직업이 결국 저희 가족을 그리고 한 생명을 지킨 빛이었음을 부모님도 그제야 온전히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부모님의 걱정 어린 사랑이 저에게는 그렇게 아프게 느껴졌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것 역시 모두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돌이켜보니 제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운 씨와 함께 겪었던 모든 시련과 아픔은 결국 우리 가족을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친 파도처럼 밀려왔던 고통 속에서도 저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 끝에서 마침내 저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요. 그리고 희생은 언젠가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요. 저의 남편 서운 씨, 사랑하는 딸 은희, 그리고 이제 한 가족이 된 민석 씨와 그의 부모님.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힘겨운 파도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영원한 사랑 이야기로요.